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주제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이제 서귀포시에서 새로운 도로가 착공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먼저 좀 신규 도로 좀 얘기를 하자면 서귀포시에 있는 그 혁신도시, 제주 혁신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찰록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고요. 이게 지난 21일에 이제 착공식을 시작을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 얘기도 좀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도로, 신규 도로가 생기면 주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주제로 오늘 얘기해 볼게요. 네, 서귀포 혁신 도시와 또 살록도로를 잇는 공사인데 이 도로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제주도 지도를 우리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다고 했을 때 그 서귀포시 치유의 숲 아시죠? 네. 거기 부근에서 이제 도로가 시작이 되고요. 쭉 이제 고근산을 왼쪽에 두고 도로가 이제 내려오다가 서귀포시 바다 방향으로 쭉 내려오다가 서호 요양원, 제남 보육원, 제주 올레길 7-1 코스를 이렇게 쭉 지나서 중산간 도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총 길이는 3.7km 정도고요. 이 중에 이제 길이 1.7km, 폭은 20m 구간이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인 길이 2km, 폭은 12m, 요 구간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로 예정지를 보니까 이 제주 국제공항에서부터 제주 혁신도시까지 가는 길이 이제 편리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 완공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가 이제 목표로 하는 완공 시점은 2026년 12월이고요. 네. 이번 도로 개설로 이제 일명 그 신서귀포, 그러니까 제주 혁신도시 이쪽 부근의 어떤 개발 범위가 조금 더 이제 넓어질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지금은 그 신서귀포의 그 중산관로 위쪽으로는 사실은 뭐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나무가 우거진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고근산 중심으로 해서 그쪽 좀 서호동 이런 신규 도로 개발지 그쪽이 좀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더 많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와서 또 한편으로는 좀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런 목소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군요.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이 도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대부분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도로가 없던 곳에 길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그 주변은 건축물이 이제 들어서기가 용이해진,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좀 쉽게 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길에 접한 토지들은 사실은 길이 난다라는 소문이 나기 전부터 이미 땅값이 네.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미 그쪽 부근도 많이 땅값이 올라간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그리고 주변에 또 상권이 이제 형성이 네. 될 거잖아요. 건축물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상권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상권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좀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쪽 네. 부근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새롭게 생기는 도로 주변으로 그동안은 없던 상권이 생기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예측은 뭐 많이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밖에 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새로운 상권이 이제 생겨서 그쪽엔 사람이 북적북적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 네. 또 그렇게 되면 그 인근의 다른 상권이 아. 쇠퇴하게 되는 경우가 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 그 국도 주변에 외곽도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기존의 국도 주변의 상권들이 이렇게 쇠락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특히 그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 하면 보통은 시내가 아닌 곳, 그러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한 곳을 이렇게 잇는 형태의 일직선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내가 쇠락을 하고 새로운 시내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게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제주도도 제주시는 그 신제주, 구제주 이렇게 또 나뉘고 서귀포시는 또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나뉘어서 상권 이동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 새로운 상권의 탄생은 주변 다른 상권의 쇠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늘 주변의 새로운 상권이 막 번영할 수 있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제주도에 우리 흔히 중앙분리대 도로와 도로를 이제 이렇게
네네. 가로막는 중앙분리대에 쉽게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도로에 같이 들어서게 되거나 아니면 도로에 그 가드레일이 양쪽에 있어서 이게 네. 막힌다거나 그런 형태의 도로라면은 상권이 들어서기는 좀 쉽지 않은, 번영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 건물로의 출입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또 상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신규 도로가 만들어지면 예상되는 변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도로를 이제 만든다, 행정이 만든다 하면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제 생각에는 1위는 단연 편의성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목적지에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교통 정체를 좀 흐름을 완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 편의성 문제가 정작 신규 도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안 좋게 변하는, 그러니까 길이 뭐 더 막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었는데 길이 예전보다 더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주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독일 수학자 그 디트리히 브레스라는 수학자가 네. 1968년에 아주 예전이죠. 이때 네. 교통계획의 역설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이제 시작으로 좀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된 이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도로를 추가를 했을 때 그 이전보다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교통 체증이 심해진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 내비게이션을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켜고선 출발할 때 네. 출발지 목적지 입력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장 최단 경로 혹은 최단 시간 그게 뜨면은 그중에 이제 선택해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그 최단 시간, 최단 지름길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똑같이 그 좋은 길, 선택하고 싶은 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지름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막히게 되는 길이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그 교통 계획의 역설이라는 논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규 도로가 생기면 하게 되는 거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교차로도 늘어나게 되고 신호등도 많아지게 되고 하니까 또 그로 인한 정체가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이런 주변의 신호 체계들 그리고 기존의 교통 흐름 그리고 뭐 예상되는 앞으로의 교통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제주도도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고려를 해요.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해서 평가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간혹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제 만들 때 교통 영향 평가를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가 그 교차로의 그 차량 통행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막힌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없이 그냥 도로를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도로 보수로 인해 들어가는 유지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한번 도로가 생기면 유지 보수비는 또 평생 들어가야 되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제주도가 공사 차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막 우리가 보면 엄청 큰 트럭들도 많고 고중량 막 많이 자재도 싣고 다니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포트홀 이렇게 땅이 싱크홀이라고 하죠. 흙이 네. 패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또 보수하려면 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로가 많다는 거는 그럼 보수할 것도 많다는 거고 정기적으로 또 아스팔트 새로 깔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예산 문제도 이제 고심을 해야 되는, 행정이 고심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자로서 이제 도로 허가 과정이나 이런 거를 행정이 하는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예산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예산 문제를 행정이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좀 측면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데 앞으로는 이제 인구도 줄고 들어오는 세금도 계속 줄어들 텐데 도로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나중에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그러니까요. 이 도로 하나를 만드는 것도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상권이나 교통 흐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듯한데요. 제주도의 도로 상황, 앞으로는 또 주민 편의와 환경, 교통 흐름 등 모든 방향의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고맙습니다.